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이제 남방항공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뉴스 제목은 중국 항공사들 국내선 항공료 인하 경쟁 14,000원짜리도.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국 항공사들이 먼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파격적이네요. 티켓이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항공사 이런 티켓 경쟁력이 또 우리나라 항공사들보다 또 센 이유가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네, 이 좌석마다 이제 중국 이 보조금을 주면서 현재 가격 경쟁에서는 우리나라 이 항공사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들은 근로자의 날인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이용자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항공사들은 올해 1분기에 7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 예. 근데 이게 7조 원이 다 손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약간 이 국유 항공사들한테 이 세금 면제나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이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손실이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사들보다 너무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구조조정도 없이, 자체 구조조정도 없이, 이런 자금을 수혈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런 기업들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ETF를 아직 절대 개별 주식은 안 합니다. 개별 주식은 너무 불안한 요소가 많고, 지금 또 북한발 리스크가 또 터지는 듯한 또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개별 종목은. 또 작전주가 또 많아요. 이 작전주들이 이 개인들을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예, 기관이 또 이 작전주랑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전주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 작전주의 이 근간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 작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은 따로 노는데 이 작전 세력들은 오히려 이 외국인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 네, 이게 우리나라가 개별 종목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국유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에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웬만해선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걸리면 일단 금융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걸리면 거의 10년 이상형은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은 저는 오히려 중국 기업 주식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ETF가 좀 분산시켜주는데 굉장히 높은 활용도가 있고 뭐 또 거래세 이런 걸 봤을 때도 ETF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금이나 채권 관련 쪽 ETF는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남방항공과 어, 우리나라 항공사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남방항공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 자본력이 굉장히 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제 느낌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헐값에 중국 항공사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이 LCC 항공사,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 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왜냐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일단 살려줄 거예요.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1, 2, 3, 4위 기업이 있다고 치면 1, 2위 기업은 살립니다. 정부에서 살려요. 근데 3, 4위 기업은 정부에서 희생양으로 보내주는 거죠. 잘 가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헐값에 나온 기업들은 결국에는 항공업을 하는 항공사들 중에서 잡음력이 되는 그런 기업이 헐값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이 이익이 꾸준하게 늘면서 굉장히 자본력을 축적시킨 중국 항공사들이 이 헐값의 기업들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 중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테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중국의 남방항공, 동방항공 이런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말이 안 돼요. 예, 워낙 정부에서 많이 이 자금이 돼주고 그리고 일단 임금 면에서 조종사들이나 이런 승무원들 임금들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 가격 경쟁력이 특히 해외 노선 같은 경우는 그냥 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옛날과 다르게 뭐 우리나라 항공사라고 무조건 가격을 높게 해서라도 쓴다, 이 뭐 탄다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가성비예요. 예,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사겠.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가성비를 또 따지더라고요. 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에는 이 가성비를 안 따지는데 뭐 명품이나 이런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거에는 가성비 안 따지는데 의외로 이런 항공비 뭐 이런 철도비 이런 교통비 이런 건 또 가성비를 따지더라고. 그다음 뭐 가전제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엄청 따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이 티켓들을 제공하는 중국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유럽이나 일본처럼 점점 동력을 잃고 이렇게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아무리 살리려고 한다고 해도 이건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살리려고 할수록 이제 세금만 나가는 거예요. 돈만 나가고 정부 재정만 힘들어지는 거고 그럴 바엔 저는 차라리 선별해서 이제 힘든 산업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좀비 기업은 죽게 내버려 두고 구조조정을 강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가능성 있는 산업에 몰빵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이게 흐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예, 그건 완전 팩트예요, 팩트. 예, 일본의 예전 잃어버린 20년 같은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방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의 자본을 우리나라에 이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중국 내 자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주식이죠. 이 중국에서 이제 금융 국부를 챙겨오는 거죠. 제조업에서 이제 굉장히 뺏기는, 굉장히 손해 보는 걸 이제 이런 중국 주식을 통해서 배당도 받고, 그리고 이제 차익도 남기고, 그리고 환율에 따른,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분명히 원한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상이 될 거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초반에 이제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이 올라간 거에서 또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무조건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을 하실 때는, 중국 주식을 하실 때는 이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지치고, 그리고 손을 놓고, 그리고 이성을 잃는, 감성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단타 형식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채널을 보시면서 이 중국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중국의 이런 이 국유 항공사들, 국유 기업들이 얼마나 이 가격 경쟁력 이런 걸 이 무기로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해 나갈 건지를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가격을 보셔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오고 있어요. 870원, 뭐 35,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점을 보시고, 일단 이런 국내 항공 노선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항공 노선 가격도 점점 더 이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남방항공이 엄청나게 축적된 자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항공사, 저가 항공사를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 규모 자체가 딱 우리나라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국 이제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제 직업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남방항공의 이런 규모랑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의 규모를 딱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투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주식은 이미 이제 거의 고평가가 됐고 거의 고점을 찍었고 지금은 내리막길을 타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무조건 중국 주식을 하시는 걸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은 또 중국의 대화기술 그리고 이제 내일부로 이제 남방과 대화기술은 끝내고 이제 또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리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